예, 12주 1강 촬영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지금 두 번째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목소리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촬영하고 있습니다. 30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네. 자, 확인했고요. 예, 자, 보면은 이제 오늘 해야 될 거는 오차 수정하기, 경사건법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경사관법은 여러분들 gradient descent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많이 뭐 딥러닝에 관심 있어 하시고 뭐 특강이나 뭐 다른 데 들어가 보셨으면 gradient descent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면은 이제 이게 A 축이고요. 이게 기울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차를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A를 이 그래프를 2차 함수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A가 어떻게 다냐에 따라서 A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A가 커지면 오차도 이렇게 무한대로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역으로 무한대로 이렇게 작게 해도 이렇게 커지죠. 그래서 이런 건 2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 A와 오차와의 관계를 봤더니 결국 우리는 최적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최적의 기울기를 찾았을 때 오차가 작아지는 점점 이렇게 작아지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을 보시면 자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m의 값, 즉 아까쯤에 이렇게 됐을 때 요게 m, 그쵸? m의 값을 찾는 건데요. 이 m의 값에 이미 한 점을 a를 a1을 찍고요. 이 점을 m에 가까운 쪽으로 A1, A2, A3, M에 가깝게 이렇게 갔죠? 이런 과정을 해요. 이게 뭐냐면 gradient descent. 그렇죠? descent는 조금씩 작아진다라는 뜻이잖아요. 즉 오차를 비교해서 가장 작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방법. 이걸 미분 기울기,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구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 이제 여기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즉 우리가 y는 x 제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a1, a2, m을 대입해 볼게요. a1의 점이 여기 있고요. 이 기울기상에 순간 기울기를 구합니다. 그쵸? 우리 미분해서 구했죠? 미분하면 이런 순간 기울기가 그려지죠? 그러면 결국은 순간 기울기가 제일 작은 데를 m을 최저점이죠. 최소값 m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 아그 아규멘트죠. 아그민이라고 합니다. 아그민 뭐 이 x는 뭐예요? 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컨벡스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컨벡스. 그쵸? 그래, 컨벡스는 이 아래로 볼록. 그러니까 최소점이 존재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왜 최소점을 찾으면 하는 걸 대부분을 관심을 갖냐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 기울기가 우리 알다시피 x 제곱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x 제곱은 어떻게 해요? 위로 볼록하죠. 그러면 최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위로 볼록하면 이러한 형태를 컨케이브라고 합니다. 자, 이 용어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또 다른 말로 코스트 펑션에 이제 나옵니다. 이제 딥러닝이나 딥러닝도 어차피 저번 시간에 설명 들어갔잖아. 우리가 인공지능이 AI라고 하면 그 인공지능 AI가 제일 큰 범위고 그 안에 우리 머신러닝 즉 ML이 있습니다. ML 기계학습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거를 할 때 그걸 반복해 준다는 거죠. 무한 반복. 그렇죠?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기계학습이 있고 그 기계학습의 한 종류가 이제 우리가 배우는 딥러닝은 퍼셉트로 머신러닝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알고리즘 강의하다가 갑자기 딥러닝을 하냐? 그게 아니라 머신러닝 우리가 AI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들어가는 우리가 기초 알고리즘을 끝냈고 그 다음 과정이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할 건데 머신러닝에 대한 이론을 하는 것보다 각각에 대한 이론은 간단히 설명하고 우리가
수업 과정상 딥러닝이 없기 때문에 딥러닝 기초를 하는 것 뿐이에요. 결국 여기에는 모든 알고리즘, 즉 수학적인 베이스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깊게는 안 하고 여기까지는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코스트 펑션입니다. 이 코스트 펑션은 우리 쪽에서도 엄청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 펑션은 즉 우리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적점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즉 여기서 보시면 순간 기울기가 0인, 그쵸? 예, 우리 알다시피 0인. 그래서 우리가 맨날 꼭지점 옛날에 보면은 수학에서도 요거 찾아가지고 최소점을 최적이다 그래서 뭐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여기 n 해가지고 뭐 제곱 뭐 해가지고 뭐 요 값 이렇게 찾았던 거 기억이 나요. 그쵸? 그래 그때 x, y 점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수학을 구했을 거예요. 그때는 그냥 암기식으로 시험에 이게 나오니까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죠. 우리 현실상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그럼 왜 최소점이나 이런 비용을 타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중요하게 아마 수업 시간에 들었으면 뭐가 있어요? 허브 앤 스포크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전공에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물류에서 나온 거예요. 즉 우리가 면세점이나 여러분들이 백화점으로도 진로를 가니까 그리고 항공사에서도 당연히 허브 앤 스포크 그렇죠. 허브 공항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냐면은 직항편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돼요. 이쪽에서 트랜스퍼 하죠. 우리 인천공항에 됐다가 이쪽에서 갈아타가지고 다른 공항으로 그렇죠. 어디는 이런 식으로 한 곳에 집결하고 이걸 허브라고 하죠. 허브 공항 뭐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그리고 각각이 뻗어 있는 이런 바퀴형의 모양을 허브 앤 스포크라고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물류센터를 생각해 쿠팡도 생각해 물류센터를 어디에 짓냐가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전국에 한국이 이렇게 생겼으면 보통은 대전이나 왜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로케이션 문제죠. 서울하고 그 다음에 부산, 광주, 그렇죠? 대구 뭐 이런 식으로 다 뻗어 나가려면 중간 지점에 물류센터를 지어야지 그 동일하게 동시간대에 배송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특히 온라인으로 이게 많이 쇼핑몰이나 가지면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 개념이 바로 그럴 때 우리가 무조건 가운데가 아니라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물류 비용을 최소, 즉 이동하는 운송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렇죠. 또 물건이 해외 물건이 많아가지고 뻗어야 되고 소비자가 다 서울에만 몰려 있다 그러면 이쪽에 물류센터를 지어야겠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호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마 정교 교수님이 그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힐튼 하면서 마케팅에서 로케이션. 그렇죠? 우리는 로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렇죠? 호텔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4P에서 플레이스가 한정돼 있어요. 오프라인만 갖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때요? 푸시 마케팅, 즉 풀 마케팅밖에 못해요. 왜냐면 손님이 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직접 당일 배송이 안 되죠. 저기 전주에서 신라호텔에서 하루 묵고 싶어. 전주까지 당일 배송 안 됩니다. 신라호텔 통으로 가서 순간이동해서 거기서 투사 협박이 안 돼요. 손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 비용 최소화. 결국은 우리가 매출을 많이 올리면 뭐예요? 비용이 최소화돼야 순이익이 올라가죠. 그렇죠? 이게 다 회계하고도 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런 포괄적인 종합적인 사고를 방식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경사학원법이 그런 걸 도와준다 이거야. 수치적으로 우리가 이런 수학적인 미분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경사학원법을 이용해서 비용이 최소화되는 점을 빨리 찾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손으로 지금까지는 기초였으니까 수학 시간에 이렇게 최소점을 갖는 걸 했는데 이게 자료가 우리가 yx 제곱이라고 하지만 x가 몇억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계산하다가 여러분 운명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때도 알고리즘 배웠잖아요. n 제곱만 돼도 어떻게 해요? n 곱하기 n 로그 n 계산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300년이 걸려요. 그렇죠? 자손 대대로 이 과업을 물려주고 싶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계산 오늘부터. 그게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 할 때 가장 한 3, 4년 전만 해도
이 경사항원법으로 미분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미리 말하지만 적분이에요. 적분 세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각각의 우리 알고리즘 있잖아요. 알고리즘은 여러 개를 공부를 하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뭐 순차적 알고리즘, 그러니까 근데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었어요. 어떨 때는 복잡한 알고리즘 쓸 필요가 없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현실사에서 반분법, 그때 오 찾는데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앞에서부터 뒤지고 저기선 뒤에서부터 뒤지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적분은 그걸 합치는 게 적분이잖아요. 다 처음에 분해한다고 했어요. 다 쪼개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섞는 거죠. 이 알고리즘하고 이 알고리즘, 그게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머신러닝 기법 중에 앙상블이라고 있습니다. 즉 융합하는 거예요. 하나씩 붙여서 그 융합을 해서 결국은 성능이 더 좋은 걸 하죠. 그래서 항상 이쪽 분야에서 특히 컴퓨터 공학이나 산업 공학이나 이 융합 공학에서는 관심이 뭐냐면 어떠한 모델링을 만들어요. 이런 경사학이나 이제 머신러닝 이론이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머신을 해서 어떤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 모델을 평가합니다. 성능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성능 평가에서 최적으로 가장 좋은 답을 찾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정답이 없는 것처럼 이 딥러닝이 단점이 뭐냐면 블랙박스 모델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는 알아요. 뭘 인풋을 줬기 때문에 자료가 나와서 우리 알고리즘 똑같죠. 인풋이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죠.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과정을 몰라요. 왜? 너무 많은 우리가 그쵸? 그래서 은익층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죠. 너무 많은 그 안에 어,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수가 많은 거예요. 그쵸? 뭐 우리가 원인 같은 거 할 때 막 딥러닝 그림 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쪽으로 모이고 수렴하고 또 이게 또 발산해서 또 수렴하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걸 또 그렇게 되는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뒤에 수학적으로 나오지만 1 아니면 0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사라져요. 소멸돼요. 그래서 결과값이 안 나왔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그런 딥러닝으로 가기 전에 지금 가정을 하는 거예요. 동정 원리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레디언트 디서트 경사감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기울기가 0인 순간 기울기 0인 최소값 m 아금인 m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최소값 m의 순간 기울기입니다. 자, 이게 2차 함수의 그쵸 포물선이죠. 꼭지점 기울기가 x가 평행하고 기울기가 0인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미분값이 0인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A1에서 처음에 A1은 여기 있었잖아요. 거기에 미분을 구합니다. 그렇죠? 그럼 순간 기울기가 나오죠. 그때 결국은 여기 나중에 코드를 볼 때 여러분 많이 질문 저도 옛날에 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게 양이잖아요. 플러스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이 m을 찾으려면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또 이게 이쪽 부분 볼게요. A가 여기라고 한다면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이렇게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m을 0은 찾으려면 결국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야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됩니다. 공식에서. 그래서 이 과정이 만약 0이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는 거예요. 0이 아니면 이 과정 1, 2번을 계속 또 찍고 또 찍고 0에 가까운 지점으로 찍어서 본다는 거죠. A가 A의 지점에서 결국은 순간 기울기가 0인 그 지점을 M, 그쵸? 아그민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과정이. 자, 그래서 결국은 기울기가 0인 한 점 M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우리가 막 수렴 발산 이런 거 많이 공부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A1일 때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기가 되고 이게 기울기가 이쪽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야겠구나 하는 거죠. 저 A2로 갔더니 여기서는 이만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음이네. 0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또 바꿔주고 또 이쪽으로 가요.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또 A3로 갔더니 또 기울기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또 이쪽 음의 이거 반대 방향으로 가야겠네.
그래서 아마 공식에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또 이래서 이렇게 가요. A4로 갔더니 이번에 또 음으로 기울기가 순간 기울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야겠네요. 그래서 또 마이너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M. 그래서 결국은 순간 기울기가 0인 미분에서 값이 0인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사화법은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A를 변화시켜서 M의 값, 즉 최소값이 되는 걸 찾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경사하감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learning rate, 그쵸? 학습률이라는 게 나와요. 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기울기 부호를 바꿔서 이용시킬 때 적절한 거를 찾지 못하면 너무, 자, 이게 이제 우리 쪽에서는 뭐냐, 텐서플로우나 이런 데서는 뭐냐면 스트라이드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한 큼 한 큼 걸어가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면 나와요. 그쵸? 토익에서도 나오는 단어죠. 스트라이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학습률 조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학습률이 너무 적으면 이거 찾는데 봐봐요. 내가 그쵸? 뭐 요거 A인데 A를 이만큼만. 그러면 봐봐요. 기울기가 이거 아유 이거 찾다가 그냥 한참 걸려요. 너무. 근데 스트라이드가 너무 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요. A2를 해봤더니 이렇게 가고 또 A3로 갔더니 성간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죠? 좀 잘 안 보이네. 그쵸? A1일 때는 이건데 A3일 때는 또 갑자기 커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간기울을 보면은 발산해 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적절한 학습률을 구하기가 그거 굉장히 어려운데 보통은 거의 0.05에서 시작을 하던가 이 앞뒤로 이제 조절을 해요. 학습률을 많은 밥 먹고 이것만 한 거죠. 그렇죠? 뭐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는 N사, 그렇죠? 어디라고 그냥 말할게요. 국내 N사 여러분 많이 쓰는 지식인을 갖고 있는 그 N사에서 그 팀장님이 그 저희가 예전 작년 2월이었던가요? 그 특강을 갔는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그 통계학과나 거기는 이제 공대생들 많이 있었거든요. 딥러닝 특강을 했어요. 그 학생은 뭐 한 1, 20만 원 받고 성인들 한 그냥 직장인들 한 일주일에 한 2주 하는데 한 3, 4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해줬던 말이 뭐냐면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얼마 어제 속상해가지고 술을 먹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 갖고 러닝 레이트로 배속해서 딥러닝을 계속 걸면 한 하루 걸린대요. 결과가. 그 이제 크라우드 네이버에서 있는 크라우드로 서비스를 이용해서 근데 결과값이 이제 레이트를 해가지고 더 좋은 성능을 계속해서 뭐 97%, 99% 가깝게 만드는 게 모델링을 만드는 게 이제 본인들의 업무인데 여러분들이 이 딥러닝 쪽으로 그냥 처음에 간 인턴들 보면 뭐 여러분 많이 뭐 TV에서도 보겠지만 요즘에 뭐 저도 즐겨 보는 게 꼰대 인턴인가 뭐 그런 드라마인데 복사만 하잖아. 그 복사만 처음에 그러니까 잡일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딥러닝 쪽으로 그 가면은 하는 일이 그거 계속 이거 돌리는 거죠. 결과값 나오는 게. 근데 속상해가지고 혼났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제가 96%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돌렸는데 93%가 나온 거야. 하루 지나고 결과가. 그러니까 모델링 잘못된 거죠. 그러면 깨지는 거죠. 그게 속상하다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학부를 나와서 만약 그쪽 분야로만 이제 인턴을 한다. 그러면 매일 하는 게 그건 거죠. 이런 모델링 여러 개를 여기서 위에서 이렇게 설정해주면 여러분들은 그거 클릭해서 돌리고 결과값을 보는 거예요. 하루 걸려요. 그렇죠? 여러분 미래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웃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결국은 이쪽 분야에서는 공학 쪽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모델링을 잘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성능 평가를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밝은 미래인 것 같아요. 우리는 융합 쪽이고 여러분은 기술 경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그분들이 이렇게 막 그렇게 돌려주셔가지고 좋은 성능을 갖고 온 거를 가지고 와서 그 여러분들이 우리 호텔 관광 분야에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며 뭐하며 기획을 짜는 거.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려면 공부는 동일하게 하셔야죠. 자, 이게 러닝 레이트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만큼 이동할지 이제 이걸 스트라이드쯤을 결정해야 된다 이거야. 신중히 결정해야 되죠. 즉 이동 거리를 여러분들이 정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 이런 고급 인력들을 그렇죠? 거기 에버센 데이터 센터에 있는 분들 다 석사 이상님만 뽑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그 결과값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왜 모델링이 잘못돼 가지고 이게 결과값이 아까처럼 97% 나왔던 모델이 갑자기 뭔가를 변해주는데 94%로 떨어졌으면 그 원인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똑같게 그냥 매일 돌려가지고 백날 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말리는 거죠. 한 달 내에 이걸 98% 9% 성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96% 나왔다가 이제 거의 끝났다. 우리 20일 만에 끝났다 했는데 94% 떨어졌으면 그쵸? 그러니까 깨지고 술 먹고 그러시는 거죠. 속상해서. 그러니까 그 왜 결과값이 더 떨어졌지? 그 원인 파악해야죠. 그죠? 그걸 제어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학습률이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전 세계에 이 데이터 과학과 관련된 분들이 이제 찾은 게 보통 0.05에서 앞뒤로 바꿔준다. 이제 이거는 찾은 거죠. 그건 왜 그래요? 해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게 이 딥러닝 쪽을 기계 학습이나 기계 쪽 기계공학 이런 분들 되게 싫어한대요. 그렇죠? 통계학. 통계학은 그렇죠. 통계학도 처음에는 인정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정확하게 실내 구간 우리 배웠잖아요. 어디 딱 점 추정하고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추정을 해봤자 정확하지 않으니까 오차 범위를 만들어줘서 딱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딥러닝은 그게 아니니까 학습률 왜 0.05야? 해보니까 예를 들어 전 세계 데이터 과학한 사람 15,000명이 3년 동안 매일 돌리니까 이게 이 정도가 좋다고 나왔어.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 쪽은 지금 이런 기초만 알아도 된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전공해가지고 지금은 다 논문만이에요. 논문 연구예요. 어디서 SCI가 나왔고 이거 마냥 제가 그 특강을 할 때도 CCTV 이제 이거 예를 들어서 번호판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과속 같은 거 경찰 우리 CCTV 하면 과속 같은 거 할 때 이제 찍잖아요. 근데 이제 흐릴 때가 있고 안개 끼고 그럴 때 번호판 인식 그런 인식하는 CCTV 하는 데가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도 하는 게 뭐냐면 해외에서 SCI 논문이나 그런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인증받았다는 거잖아요. 사이언스지나 이런데 그러면 그 논문을 빨리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도 직원들이 다 석박사만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분석하고 그거 갖고 경찰이나 이런 데다가 용역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걸 어떤 걸 해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주고 그런 관제실에서 어떤 걸 기계나 어떤 제품들 시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는 지금 또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초적인 이론 빼놓고는. 그러니까 우리는 기초만 알아도 충분히 쓴다는 거죠. 저쪽에서 뭔가를 제안했을 때 우리 호텔 관광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제안했을 때 여러분들 알아먹는 거죠. 그리고 그걸 추진해서 이거를 우리 쪽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은 그래서 학습률을 값을 적절히 바꾸면서 최적의 학습률을 찾는 게 중요한 바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과정 중에 하나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학습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경사학어법은 오차의 변화에 따라 2차 함수를 그리고 학습률을 우리가 적절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적절한 학습률을 설정해서 미분값이 0인 지점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y절편 b도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b값이 너무 크면 오차도 동일하게 커지고 작아도 오차가 커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경사학어법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코딩으로 하는 경사학어법인데 결국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2차 함수의 미분을 구해야 되고 이 2차 함수는 평균 제곱 오차의 통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평균 오차 기억나시죠? 이 y-hat은 predict 우리 예측치고 우리가 이거죠. 결국 예측치. 그렇죠. 우리가 회기선 그리면 그리고 여기에서 요만큼의 차이가 기억나시죠? 이게 우리가 관측치예요. 우리 아까 2, 4, 6 성적에 따른 그 시간 공부 시간에 대한 성적이니까 4개가 찍혀졌을 거예요. 그쵸? 이게 관측치죠. 실제로 관측한 값.
즉 우리 예측한 거랑 관측치하고 차이가 결국 오차인데 이 오차를 영어로 레지듀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왜냐면 결국은 여러분 깊게 공부하거나 내용을 하다 보면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니까 꼭 외우시고요. 요거를 제곱한 거를 각각을 4개 관측치가 오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더한 게 제곱 오차, 제곱해서 오차 한 거를 더하고 다 더해서 n개로 나눠진 게 평균이죠. 그래서 이거가 나오면 요 y 햇을 우리가 ax 플러스 b라고 그쵸? 회기선이니까 그쵸? 우리 배웠죠? 보통은 그쵸? 이런 식으로 나와지잖아요. 요거를 대입을 한 거예요, 그냥.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기울기 a와 y 절편을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코드만 넣으면 다 나오지만 이게 이렇게 되는 거를 코드를 여러분들이 짜줘야 되니까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A로 편미분한다. 그러면 A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겠죠. 그렇죠? A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잠깐만요. 그렇죠? 요거잖아요. A에 대해서 보면 X제곱이 나올 거고. 그렇죠? 요거는 다 상수로 취급한다고 그랬죠. B나 Y는 A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래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ax 플러스 b 마이너스 y xi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앞에 제곱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x의 제곱은 이렇게 미분하면 2x1 한 차수 적어지는 거 그때 기초수학 설명할 때 배웠을 거야. 그래서 b로 미분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고 이제 코드로 딱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코드 들어가기 전에 2교시에 할 수 있겠네요. A로 편미분 유도 과정 보면 결국은 이렇게 이게 ax 플러스 b 마이너스 y를 제곱한 거니까 두 개를 곱한 걸로 표시할 수 있고 x에 대해서 미분 a에 대해서 미분하는 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b로 할 때는 이렇게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b로 편미분하면 이 ax가 있든 말든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상수화처럼 취급한다고 그랬죠. b로 어떤 값을 미분하게 되면 하나 그렇죠? 1이 되는 거죠. x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는 해주고 그 다음에 해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뒤에 코드에 있긴 있지만 미리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게 결국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거를 결국 요건 데이터고요. x 데이터 플러스 b를 우리가 관측 회기선인 y 프레드 즉 y 햇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y 데이터 즉 어떤 관측치에서 그 예측치를 뺀 게 결국 에러죠.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 우리가 편미분 할 때는 보통 디퍼런셜이라는 말의 약자예요. a의 미분, b의 미분, 그쵸? 편미분. 그렇게 하면, 이게 뭐냐면, 내난수가 결국 n이죠. 낸 x 데이터의 개수가 결국 길이잖아요. 내함수를 쓰면 이게 결국 n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n분의 2인 거죠. 요 말 뜻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건 썸이 결국 이거죠. x 데이터다 에러를 곱해준 거. 각각 에러의 오차를 다 이렇게 더해준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걸 곱한 것이 a의 편미분 값이고 이거는 b의 편미분 값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요 마이너스를 이해를 많이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설명하면 이게 아까 반대 방향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를 LR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제 공식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편미분한 값 A different, B different 이렇게 A의 값으로 결국 하나씩 A 값을 조절해 줘야 돼요. A1에서 학습률에 따라서 조금씩 A2, A3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업데이트해서 A에 넣어주는 뜻이니까 요 부분만 한번 보시면 A의 편미분한 값을 곱해가지고 그쵸? 우리가 그 각각의 이동하는 순간 기울기잖아요. 이게 편미분한 값이 거기에다가 러닝 레이트만 곱한 만큼 이동시켜줘. 근데 그걸 반대 방향, 그쵸?
그 A에 원래 있는 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그게 A2가 되겠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교시부터 우리가 경사가법 실습을